뒤에 돌려드릴게요. 주셔. 내가 놓을 자리가 없네. 자료 다 나눠주셨죠? 자료 다 받으셨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가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을 조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아마 추가 제보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의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 한민구는 2017년 2월 17일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 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 2017년 2월 17일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년 2월 17일 오후 3시경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광훈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년 2월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 일명 미래방첩업무 발전 TF에 참여한 기무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년 2월 16일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 국회 해산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년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년 2월 20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한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까닭이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 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이 10개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건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을 수 없고 저희가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문건은 두 번째 문건을 저희가 폭로한 것입니다. 이 문건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월 24일에 작성된 문건, 2017년 2월 27일, 28일, 그리고 3월 2일에 또 문건이 3건이 동시에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되는 게 이석구에게 보고되고 소강원이 그 다음에 한민구 장관,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되는 체계인데 사실상 이 문건도 보고할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 10번째로 작성된 문건도 사실상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건이 총 10차례나 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번째 문건입니다.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두 번째 문건이고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에 제기한 후 기무사 송하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번과 10번입니다. 아까 설명한 이 두 가지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번뿐이라고 합니다. 9번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년 3월 3일 이후 모종의 이유로 6번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번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년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청 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하는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세히 밝혀줄 것을 저희는 요구합니다. 위 제보자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면 사실관계로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문을 다 읽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 김정현님, 제보가 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투서로 들어온 건지 진술로 들어온 건지.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서는 아닙니다. 그럼 진술. 네, 저희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것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이 덮여졌고 현재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공판 진술 내용과도 저희가 비교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제 김정민 변호사가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보자가 같은 분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정민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문건이 좀 더 이전에 생성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것은 불기소 처분장을 보셔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건을 덮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건이 10개 정도 된다는 것은 김정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보자가 사실은 겹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보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백불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은 2018년 10월 18일에 검찰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받았고 제보에 따르면 이 시점은 이미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TF 실무자들로부터 진술을 다 확보한 시점입니다. 검찰은 수사받는 한민구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 부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한 터라 한민구는 사실상 부속 수사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찰이 잘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14시간 수사 끝에 한민구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그 예라고 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1년이나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에는 김관진을 수사했고 마찬가지로 11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전혀 모른다고 했고 검찰은 그대로 믿어줬고 추가 수사는 없었습니다. 2월 10일에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이미 검찰은 알고 있고 2월 10일부터 기무사에서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이미 검찰은 알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거면 앞서 TF 실무자는 과연 왜 소환했을까요? 검찰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의욕적으로 TF 실무자들을 수차례 소환하여 수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개기 시작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현천이 없어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대답해야 될 몫입니다. 이 시점에 나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 조직의 수장이 할 말인지 저희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재수사 검토하고 있는지도 저희는 의심스럽고요. 2017년 조현천은 지시를 받으러 한민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고 장관 만나기도 전에 TF를 출범시켰고 지시도 이미 다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민구는 통보받는 것일 뿐이었고 문건은 한민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진은 국가안보실장, 당시에는 한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입니다. 이 문건의 시작이 어디인지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검찰이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교안 대표는 계엄령 몰랐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황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인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2월 10일 날 구체적으로 이런 작성 지시를 했고 TF 구성 지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제보의 신빙성을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추가 확인 사항을 좀 공개하실 수 있는 기준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실무자가 대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검찰의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은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 진술을 받은 내용으로 저기는 그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검찰에서 이런 사실이 이미 다 얘기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본인이 수사당국에 가서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제보를 똑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거짓말하면 후에 탄로날 것이 분명한 것인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라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임태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계엄문건 관련해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동안 확보한 정보들을 이렇게 유출을 해봤을 때 이러한 사실들이 충분히 신빙할 만한 것들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문건센터에서 조현천을 이제 잡지 못하더라도 진실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는지, 왜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시는 생각입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수사 자료를 저희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훨씬 더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동력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도 저희는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왜 대비 문건은 대외적으로 숨기고 공표하지 않았는지부터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검찰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깔아뭉개고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잘 듣도 보도 못한 참고인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 내란 음모 사건에 있어서 이 중차대한 군사 반란을 획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 않은지, 그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사실은 검찰이 이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 제보들이 더 들어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건 검찰 스스로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중앙지검장일 때 보고하지 못했다라는 무책임한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련된 수사 자료들을 확보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검찰총장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제보자 보호가 무척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중앙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제보자가 상당히 특정될 만한 그런 소스가 공개가 됐거든요. 계엄령 과거 위반행에 관여했고 외자일입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상당히 특정이 가깝게 됐는데 혹시 그분 외에 다른 분이십니까? 저희는 그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보자가 한두 분이 아니란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복수의 제보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 제보자가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에 2월 10일에 소강원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제보자가 제시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 2월 10일에 네. 그 본인이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월 10일에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기무사 실무자가 2월 13일부터 이 수필로 자필로 이렇게 문건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목격을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사실 검찰에서도 똑같이 진술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두 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당시 기무사 실무자가 뭐 문건을 어디 숨어가지고 손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인권센터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 사실 다 알고도 한민구 김관진의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시는 건지. 은폐에 가깝죠. 예. 왜냐하면 불기소 처분장에서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불기소 처분장이 사건을 호도하고 물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불기소 처분장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도 가공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홍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피켓 구호가 내란 음모 사건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군 인권센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입니다. 뭐 국민들의 여론이 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해야 된다. 예, 뭐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맞춰서라도 사실은 많은 촛불을 들고 나온 당시 탄핵 정국에서 총 맞아 죽을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생명권과 알 권리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중대 범죄, 내란 음모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구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 계속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쪽에서 외압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저희는 외압을 준다고 해서 외압을 받을 단체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외압이 있다면 더 결연하게 맞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시면은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 사건 담당자인 김영남 팀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